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유성구의 임시의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코로나19 집중 예방접종 업무 관계로 보건소, 복지경제국, 생활환경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될수록 일선에서 맡은 바 업무에 또한 가중되는 스트레스에 수고하시는 우리 유성구 관내 보건소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서 424쪽요 난임부부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21년 2월 말 기준의 그 추진 실적을 보니 그 신청 건수가 116건이고 그 선출 근거를 보니까 850명으로 되어 있어요, 소장님. 그 850명이 그 전체의 그 상황입니까? 아니면 유성구의 상황을 의미합니까? 이게 지금 국시 매칭 사업이라. 예, 횟수입니다. 횟수. 응? 예, 1인이 뭐 1회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2회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다 합친 총 횟수입니다. 예. 신선배합 뭐 1회 받고 뭐 동결배합 뭐 2회 받고 또 인공수정 1회 받고 이렇게 하면 한 4회 정도가 되는 거죠. 다 더한 겁니다. 그럼 그 선출 근거에 850명이라는 의미는 그게 다 그렇게 횟수로 850회죠. 예. 실 인원이 아니고. 횟수를 의미하시는 겁니까? 예, 예. 네, 그러면은 그 신청 건수가 116건인데 여기에서 대략 그 성공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 보면 한 10%에서 20% 그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 내용에서 준한 그 뭐 체수정과 인공수정에서 그 성공하지 못했었을 시에 그 나머지는 그 자부담으로 해서 또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실패를 해도 예. 관계가 없습니다. 지원을 합니다. 계속 성공 실패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상관없이 횟수가 이제 체외 수정 12회 한도 내에서 신선배와 7회, 동결배와 5회, 인공수정 5회까지 허용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거를 초과했었을 시도 계속해서 초과하면 더 이상은 안 되죠. 안 되고. 예. 네네. 네, 이어서 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부분은 신청자가 저소득층으로 한정되어 있기는 하나 그 신청 건수도 26건으로 이제 생각보다 좀 저조한 신청 건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출생률이 낮다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는 겁니까? 지금 이게 이제 2월 말 기준이고요. 네, 2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그건 아는데 이게 왜 이렇게 적은지 목표가 780인데.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같은 경우에
그 예산이 해마다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그 지급을 못한 게 기적에는 한번 신청을 2년간 네. 신청이라서 이번 신규 신청 건수 신규. 예. 신규고 만 2세까지 계속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누적된 것을 치면 훨씬 많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신청한 것도 계속 그 만 2세까지는 매월 뭐 기저귀는 뭐 월 6만 4천 원, 뭐 조제분은 이제 8만 6천 원을 해서 지급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사업 대상은 그 24개월 미만의 영아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또 이 아이들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또 연계성으로 또 이어지는 또 사업도 있습니까? 연계 사업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에서만 국한되고 그렇죠. 기저귀와 조제분이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또 갈수록 신청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신청자는 그 출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네네. 계속 늘어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뭐 1년 단위가 아니고 24개월까지 계속 지원이 되기 때문에 뭐 한시적으로는 좀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도 어찌 보면 또 저출산 고령사회의 뭐 출산 장려 정책의 일환인 부분인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에 출산 장려 정책을 낼 만한 또 어떤 좋은 대안은 없으실까요? 다들 다 어려워하고 또 사회 어떤 경제적인 환경적인 여러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다 이제 최근에 이제 그 20대 30대들의 결혼 또는 출산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고 있어서 그 쉽사리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건강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방의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29조 결핵관리 사업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내 결핵 신고 환자 수를 보니 9명이 되어 있어요, 수장님. 예. 그 관리 감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 그 신규 환자 수이고요. 이제 보건소에서 그 뭐 가령 결핵 집단 검진을 한다거나 해서 발견된 경우도 있고 병의원에서 또 그 결핵으로 또 확진해서 신고가 들어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위에 뭐 여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뭐 그 치료비 지원이라거나 아니면 뭐그 내성 환자, 다재내성 환자라든가 수능도가 떨어지는 그런 분들은 이제 강제 입원 명령을 내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하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대상으로 해서는 또 일부 생활비를 지원하고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그 집단 시설 내에 결핵 검사가 의무 사항으로 들어가 있죠. 네네. 예. 네네. 그러면 학교나 어린이집 뭐 이런데 네네. 유치원. 이 부분은 그 몇 개월마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1년 단위든 몇 개월 단위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린이집 보육교사라든가 그 뭐 집단생활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그게 어떻게
예, 1년 단위에 한 번씩 합니다. 1년 단위요.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순간부터 보니까 보건소에서 가까운 보건소를 또 이용할 수 있게끔 또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뭐 근무 중에도 의무화가 법전 전염병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의무화가 되어 있어서 선생님들한테도 충분히 그 시간을 활용을 해서 다녀올 수 있게끔 그렇게 시스템화 되어 있어서 참 좋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부분인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더 어찌 보면 좀 법정 전염병의 발생으로부터 좀 보호를 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그 실습을 나가는 그 대학생 예, 실습생들이 원에 그 기간에 가기 전에 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원에서 요청을 하는 기관에서 예. 요청을 하는 그 서류 중에 전에는 보니까 뭐 기본적인 사항인 뭐 비형 간염이라든가 아니면 결핵 부분, 뭐 성병 뭐 이런 정도 그런 정도로 저도 알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 그 에이즈 검사까지 요청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은 수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에이즈 검사 그걸 필수적으로 네, 요청을 하는 기간이 기관이 네,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학생들한테 실습을 나가는 학생인데 좀 전문직에 근무를 하는 직업 여성도 아니고 예, 예, 좀 과하다 싶은 생각이 실습 있어서 학생에 대해서 에이즈 검사 요구하는 것은 좀 네. 과한 것 같습니다. 그거는 또 혈액에 의해서 또는 뭐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감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네. 호흡기 감염도 아니고 그것은 과한 것으로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좀 좋겠다 싶었습니다. 예, 네, 다음은 그 430조 그 보건소 코로나 대응 인력 한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연일 계속되는 우리 업무 과중에 따른 우리 간호사와 우리 행정 인력의 누적된 피로도에 따른 그 4명의 인력 지원인 부분이죠. 예, 예. 네, 이 부분이 얼마나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작년도에도 요 금액만큼 정도의 그 한시 인력 지원 예산으로 국비로 해가지고 내려가 있고요. 금년도에 이제 비슷한 금액으로 내려왔는데 필요 인력들은 지금도 뭐 검체 검사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아니면 역학수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는 좀 그냥 보충적인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비로 내려온 것은. 저희가 초반에 우려했던 것보다 지금 코로나가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재 그 생활 방역이 일상에서도 철저히 잘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건소 직원들뿐만이 아니라 구청 직원들도 예, 함께 이 부분은 협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맞죠? 예. 네, 이 부분은 지금 어떻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보건소 뭐 방역 기본적으로 이제 다 거의 뭐 전 인원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구청에서도 지금 자가격리자 그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역학조사도 그 보건소 팀장급으로 해가지고 그 지원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방 접종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번 주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300만 명 1차 접종을 완료해야 돼서 좀 집중적인 접종 기간이거든요. 내일 모레까지 해서 동 직원이 거의 뭐 투입되다시피 하고 있고, 그 예약을 위해서 또, 그리고 또 접종센터에서 또 현장에서 또 예진도 직접 노인분들이라 예진 직접 본인이 작성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미리 사전에 예진표를 작성해 오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신 분들은 좀 특히나 또 최근에 이제 그 자치혁신국에서 어제부터 한 6분 정도 나오셔가지고
직접 현장에서 예진표를 좀 작성을 도와주시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뭐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그 방역이나 예방 접종이나 뭐 전폭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네, 함께 고통 분담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늘 응원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예방의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진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본위원장이 좀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그 사업 설명서 577페이지에 주민 보건진료 사업이 있습니다. 예, 그 이제 그 이 예산이 1,300만 원 증액되는 게 방사선실 운영 인부임인데요. 예. 그 방사선사를 뽑으시는 건가요? 방사선사인데요. 그 정규직 직원 한 분이 이번에 좀 명예퇴직을 하셔서 아니,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 건 예, 방사선사를 방사선사를 뽑는 겁니다. 예. 그 방사선사가 우리 이 기본 임금으로 채용이 되나요? 81,600원 기본 임금으로? 한시적 인력입니다. 그 추가적으로 정규직을 뽑을 그 예정 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한시적으로 그분이 들어오기 전까지만 몇 개월 정도만 와서 일하실 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오히려 한시적이기 때문에 예, 채용하기가 더 어려우실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시적이니까 그럴 수 오히려 임금이 높아야 뽑기가 쉬우실 건데 채용하기가 예. 그 기본 임금만 책정이 돼 있어서 제가 이게 가능한 사업인지를 여쭤보는 건데 근데 그게 지금 뭐 이게 이렇게 기간- 규정이 돼 있는 거예요? 예, 지침이? 규정상 이렇게 더 이상 좀 주기는 어렵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당부 좀 부탁드릴 말씀은요. 우리 그 보육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어린이집 교사들 지금 선제 검사하고 백신 접종 일정이 잡혀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동가족과하고 보건소하고 협업을 잘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현장의 상황이 좀 맞게 그런 시간이나 일정들이 운영이 될 수 있게끔 보건소에 좀 챙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돌봄과 몇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287조 푸드마켓 운영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8개지요? 280. 예산서 287조 푸드마켓. 네. 푸드마켓.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예산서. 네네. 지금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곳이 8군데 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8군데에서 우리 유성구가 2개소. 네, 네. 45점, 6호점이 있습니다. 네네네. 45점 6구점. 네네. 푸드마켓 하루 평균 이용객 수 네, 어느 정도 됩니까? 뭐 일수 뭐 정확하게 하루 뭐 평균 이렇게 뭐 좀 체크한 거는 좀 뭐 없고요. 저희들이 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2만 원씩 해서 5개 품목
한도 내에서 이렇게 구입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취지가 참 좋지요. 여기는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그 좋은 본보기로 또 운영을 되는 곳이기도 하고, 본 의원이 질의를 드린 것은 이것도 혹시 혹여 저기 코로나로 인해서 어떠한 좀 어려운 영향을 받았을까 싶어서 여쭤봤고요. 네. 또 좀 더욱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289쪽 보훈 예우수당 지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국가 보훈 대상자의 예우 강화 및 복리 증진을 위한 보훈 예우수당 2만 원 지급은 참 잘하셨어요. 이게 자치구마다 다릅니까? 이번에 이제 2만 원씩 그 자치구마다 이렇게 지원하도록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참좋은 유공자 예우수당이 10,000원이 인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작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 다른 구에 비해서 어떤 상황입니까? 참전 유공자 수당도 뭐 5개국 협의를 통해서 공이 같이 이제 5개국가 같이 10위와 9위를 같이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적다고 이렇게 하시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좀 많이 좀 드리고 싶었는데 뭐 또 5개국 협의하는 차원에서 같이 이제 1만 원씩 인상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이 부분도 뭐든지 그 원칙을 벗어나서는 안 되겠지만 어떤 그 이게 선심성이 아닌 부분이라면 이런 부분도 꼭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 하면 이런 부분도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290쪽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그 스마트 경로당 구축에 그 5억 원 일식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요? 우리 이제 구비가 이제 5억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그 화상회의 시스템 소프트웨어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한 번만 그 개발을 해 놓으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 스마트 경로당이 앞으로도 이제 이번에 전면 시행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경로당에 대해서도 이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다소 이제 보시기에 좀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이 소프트웨어를 좀 충실하게 좀 만들고자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그러면 한번 그 구입을 하고 나면 계속 사용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AI 아바타하고 뭐 통합 데이터 관리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을 개발해 놓은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확대하는 경로당에도 다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이 소프트웨어의 개념이면 또 사용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업그레이드를 시킨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또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어떤 그 추가적인 서비스의 필요성 이런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뭐 추가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국장님 이게 기존의 그 ICT 경로당 네. 저희가 지금 20개가 확보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 ICT 경로당 확보를 했었을 때도 저희가 4차 산업혁명에 발맞춘 그 돌봄 서비스와 비대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그 취지하에 지금 20개가 개설이 된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무리 빠른 정보화 시대라고는 해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이렇게 지금 투입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 수요자가 분명히 좀 다른 부분이 있을 테고요. 그리고 또 이 현장에서는
그 실질적으로 그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일례로 뭐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이 회계 프로그램이라든가 뭐 정말로 필요로 해서 요구를 하는 안마의자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서비스가 더 우선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기존에 있던 그 ICT 시스템은 이제 화상회의 시스템, 그 좀 단순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률적으로 여기서 하는 어떤 뭐 정보를 뭐 일방적으로 이렇게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만 하지만 이번에 이제 이루어지는 스마트 경로당 시스템은 이제 건강 관리를 좀 능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고 생활 지원 서비스, 여가 복지 서비스 다양한 그 서비스가 추가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비와 뭐 기자재가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회계 관련 그런 부분은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뭐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도 더 좀 면밀하고 세세하게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안마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도 저희 이제 집행부에서도 그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듣고 있고 의원님들의 어떤 의견도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점차적으로 갖춰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어서 예산서 291조 그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운영의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것은 어떤 사업일까요? 저희 뭐 장애인 시설이 이용 시설, 거주 시설에서 그 이용 시설이 5개소와 거주 시설이 9개소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 식사를 제공을 하는데요. 거주 시설은 이제 3식을 하고 이용 시설은 1식을 하는데 그 이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뭐 인력이 이제 부족하고 또 서비스의 질도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요구하는 사항이고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장애인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 뭐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갖고 거기에 그 식사 조리 보조원 1명씩을 이제 투입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구비를 통해서 거기 투입되는 인력은 저희 구에서 직접 그 공모를 통해서 채용을 해서 또 참여하는 분들도 뭐 전부 장애인으로 이렇게 채용을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 시설에 대해서 뭐 식사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 이게 큰 일은 아닐지라도 함께 한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어딘가에 소속이 되어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장애인들한테는 작은 나눔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사업이 좀 잘 정착이 되고 확대가 된다면 우리 장애인 친구들과 그 가족들에게는 자립기회 제공과 또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국장님이 좀 심도 있게 잘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 지금 유성구 그 장애인 거주 시설에 네, 확진자는 없었습니까? 뭐 크게 지금 문제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참 다행이고요. 평소에 그 현장에서 거주 시설에서 제일 어렵다 하는 점은 무엇이라고 하십니까? 글쎄 뭐 어쨌든 뭐 저희들이 그 뭐 보도에도 나오지만은 지금 뭐 정부에서 이제 보편적인 어떤 복지를 이제 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전문가 입장이나 아니면 사회복지계에서 보는 시각은 아직도 저희 부분에 대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복지 뭐 이런 부분이 아직도 좀 떨어져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가 딱 뭐 부족하다 이 부분보다 전체적인 어떤 수준의 향상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네, 참 다행인 것이 우리 이기찬 국장님 어느 분보다 우리 이 취약계층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관심이 참 많으셔서 네,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우리 관계 공무원들도 함께 좀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동수 의원입니다. 저기 유성구 지역협력센터에 보면 저 푸드마켓 마을 6호점이 걸로 들어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지금 어디 있어요? 6호점은? 지금 온천일동 저 행복센터 그 뒤쪽에 있습니다. 어디요? 온천일동 행복센터 그 뒤쪽으로요. 운천 일동 주민센터 뒤쪽에? 네. 뒤쪽 어딘지 정확히 언제 생겼어요, 6호점이? 처음에 개소가 2009년 12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온천 일동 주민센터 뒤쪽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게 그럼 저기 그 우리 그 센터로 이사 간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거기가 시설이 좀 안 좋고 해서요. 그때 뭐 위원님 거기 계실 때도 그쪽에 계속 있었습니다. 이 부분. 그럼 4호점은 어디 있어요? 송강 사회복지관에서 이제 맡아갖고 하는데요. 송강 1단지 건너편 쪽, 그 이면도로 그 한 블럭 뒤쪽에 있습니다. 건물 뒤쪽에. 근데 지금 운영비가 2월 뭐야? 2월 말 기준 1억 4천이 운영비가 나갔어요. 네. 설명서에 보시면 280에 보면 280쪽에 보면 1억 4천이 나갔어. 지금 2억 4,400 중에서 왜 1억 4천이 거의 반 이상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2월 말 기준으로 많이 나갔죠? 운영비 내역. 국장님 저기 뭐야 개수정 하기 전까지 이 운영비 내역하고 운영비 세부 내역 좀 저한테 제출해 주시길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네. 국장님 그 보훈단체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285페이지 설명서에 이 다른 보훈단체는 다 유성지혜로 돼 있는데요. 광복회만 이제 유성대덕이 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인원이 많지가 않아서 이제 유성하고 대덕하고 같이 합쳐서 이렇게. 예, 뭐 사유가 네. 있겠죠. 근데 네. 그럼 예산 지원은 어떻게 하세요? 유성구하고 대덕구하고 나눠서 하세요? 아니면은 그 인원에 따라서 그 지역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인원에 따라 나가는 예산이면 이해가 되는데 이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컴퓨터 업그레이드나 이거는 그 사무직기잖아요. 사무 일반 네, 사용비잖아요.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그러니까 유성하고 대덕 연합지회인데 네. 그 인원 한 분당 지원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건 당연히 네, 인원별로 네. 유성하고 대덕하고 나눠서 나가겠죠. 근데 이게 네. 이제 사무실에 뭐 캐비넷이니 회의용 탁자니 회의용 접의자가 있는데 네.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뭐 자산 취득이나 예를 들면 사무관리비나 이런 부분의 예산 지원이 유성하고 대덕이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를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들어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우리 존경하는 윤정희 의원님이 그 스마트 경로당 질의를 하셔가지고 제가 좀 뭐 질의 아닌 뭐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이게 이제 경로당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 사업도 많고 요구하는 사항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에서 여러 가지 뭐 주제별로 좀 사업을 정해서 국책 사업을 진행하는 것 같은데요. 이 스마트 경로당 사업은 일단은 그 우리 노인분들의 어르신분들의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 예산이 9억 2천인가요? 네. 9억 2천이고 이제 자부담을 어느 정도 부담을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신 것 같은데 전 뭐 공모사업 선정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게 마찬가지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인 경로당에서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어떤 사업이 선정이 되고 나서 신청을 받을 때
본인들이 필요하신 사항들을 다 신청하고 접수하는 사업인 줄 알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업들에 신청을 해라, 예를 들어 스마트 경로당에 신청을 해라라고 하면 그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인지 지회나 아니면 우리 사회돌봄과에서 정확하게 경로당에 좀 설명을 하시고 그 사업에 맞게 그 신청을 할 거면 하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라에서 그 예산이 잡혀 있으니 지원을 하면 그 본인들이 지금 경로당을 운영을 하시면 필요한 부분들을 다 지원받는 걸로 이해를 하시기 때문에 반대로 또 저희 의원들한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안마기를 누차 얘기하시지만 안마기가 됐던 어떤 다른 집기가 됐던 필요한 부분들을 이 사업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지혜랑 소통을 하시던, 지혜를 통해서 소통을 하시던 그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네, 이 스마트 알겠습니다. 경로당 사업이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고, 여기 보시면 시스템, 이게 구축 사업비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 구축 사업비. 네. 그런 내용들을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돌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아동가족과는 세 가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예산서 305조 여성 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유성구는 여성 친화도시로 언제 선정이 되었습니까? 최초 2016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또 재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재지정을 앞두고 있어서 더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네요. 네,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성 친화도시 하면 무엇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어떤 뭐 한쪽의 성별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어떤 정책의 추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리 국장님 항상 샤프하시죠? 네, 여성만이 살기 좋은 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배려와 바탕으로 만들어가는 뭐 사랑, 뭐 친화적인 우리 도시 유성구, 그죠? 네, 그런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유성하면 떠오르는 슬로건답게 스마트한 여성 친화도시로 만들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306조 그 아동복지 상담실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네, 요즘 가장 이슈화되고 있는 우리 아동학대 그 전용 상담실 설치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구성원은 어찌 되는지요?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아동학대 이제 전담 팀을 구성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하반기에 아동학대 전담 팀을 구성을 할 계획이고요. 현재 이제 아동 전담원 1명과 아동 보호 공무원 1명을 지금 현재 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아동보호 전담요원의 그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됩니까? 네, 사회복지사 2급 라이센스가 있으면 됩니다. 아, 사회복지사 2급. 네. 그럼 그 현재 이 부분은 그 피해 아동도
있고 그 피해 아동의 가족도 있고 또 아동 학대의 행위자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이제 상담자와 그 조사에서만 이제 끝나지 않고 이걸 끝까지 이제 관리 감독해서 2차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그 목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동 학대 뭐 신고가 들으면 신고 이제 현장 조사부터 뭐 그 아동의 그 뭐 보호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전반적으로 이제 업무를 담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어떻게 우리 국장님 이제 뭐 신규 사업이기는 하나 어떻게 전문적으로 운영하실 생각일까 그 부분을 좀 여쭙고 싶었습니다. 네, 뭐 일단 처음에 시행되는 사항이고요. 지금 민간 기관에서 이런 아동 학대 관련 업무를 하고 있었는데 이 팀이 이제 신설이 되면 전체 이제 저희 구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개입부터 뭐 프로세스 진행 과정 또 종결 과정까지 전반적으로 저희 그 직원들 또 직원들도 이제 전문 전담 공무원과 전담 인력이 이제 투입이 돼서 뭐 문제를 풀어가고 또 학대받은 아동이 원만하게 다시 이제 뭐 가정으로 복귀하든지 아니면 시설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그 다 함께 돌봄 센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네, 그 하반기에 그 4개소가 개소 예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3개소는 3개소와 또 1개소가 또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이 되어 있어요. 1개소는요. 네, 그 3개소는 어디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계략적으로 이제 뭐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관평동하고 이쪽 송림마을 3단지죠? 송림마을 3단지하고 또 당초에는 저 송강복지관 하려고 했었는데 거기는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좀 하는 게 마땅치가 않아서 지금 그쪽 부분도 2개소는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지금 현재 이제 돌봄이라는 게 12세 미만 아동을 이제 방과 후 이렇게 돌봄을 하게 돼 있는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취약계층 아동을 대상으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겹치지 않는 부분에서 이렇게 지역을 좀 뭐 설치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데 좀 내부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네요. 그런 딱딱 없는 데서 이렇게 신청이 들어오고 설치 여건이 되는 데서 좀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약간 그런 좀- 부분을 좀 찾고 있습니다. 이 그 국장님 지금 말씀 들어보니 약간 그 지역적으로 이렇게 좀 치우친 감이 있네요. 네. 네, 그렇게 좀 지역 안배가 한쪽으로 좀 치우친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이 3개소의 관리 감독은 당연히 유성구청이죠. 네, 저희들이 뭐 정기적으로 이렇게 운영 관련해 갖고 이제 점검을 하고요. 사회복지 시설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을 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개소는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준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도록 돼 있어? 서비스원에서 하나를 할 수 있어. 하게 돼 있는 거야, 아니면 할 수 있는 거야? 예, 사회서비스원에서 할 수 있는데 이제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여기는 이제 정부에서 설립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나 보육교사 이런 사회서비스 인력을 정부에서 직접 고용을 통해서 처우를 개선하고 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운영하는 건데요. 저희 대전에는 그 대전복지재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와 협약을 통해서 이제 일개소를 그쪽에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추세는 사회 서비스원으로 다 이관이 될 확률이 더 많아지는 많은 겁니까? 부분이 그렇게 될 걸로 뭐 예상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그 말씀드린 그 지역 안배 부분, 요런 부분하고 또 예를 들어서 그 세계소 외에도 앞으로 더 이렇게 확대를 시키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부분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500세대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을 의무적으로 이제 설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이제 이런 다 함께 돌봄 센터가 많이 늘어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된다면 그 수요자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좀 함께 고려를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김현풍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현풍 의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뭐 계속해서 이렇게 고생 많으시고 질의 답변도 해주시는데요. 저는 한 가지만 딱 질의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관적으로 3년 동안 이렇게 지켜와 보면서 늘 의원님들이 관심 사항이고 문제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시고 안타까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금에 대해서 한번 잠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출산 장려 지원 사용 설명서 사업 설명서 331페이지입니다. 네. 예, 11호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갖고 8% 증감률을 보이고 있는데요. 턱없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늘 합니다. 그리고 늘 일관되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첫째 아도 낳기 힘든 이런 상황인데 둘째와 셋째와 이렇게 갖고 지원을 한다는 이 정책이 조금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0.98%인가요? 0.95%인가요? 네, 1%가 안 됩니다. 예, 대전시가 0.95%죠. 우리 유성구는 그나마 조금 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이유는 유성구가 조금 살기 좋고 또 젊음의 도시고 또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도시의 역할을 좀 하고 있고 또 세종시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출산 장려에 대한 어떤 혜택이 더 좋아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은. 그리고 여러 가지 출산이 안 되는 건 이건 국가적인 책임이라고 우리가 미루기에는 우리가 다 같이 느끼면서도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출산 저하가 안 되는 이유가 뭐가 있는가 좀 크게 한번 얘기를 아웃라인으로 한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출산율 저하. 예, 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는지. 뭐 일단은 우리 젊은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좀 힘들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를 뭐 저희 국에도 아이 3명을 우리 어린이집 구청에 있는 우리 어린이집에 이렇게 보내는 그 여직원이 있는데 숨이 턱턱 막힌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 뭐 나라에서 하는 어떤 출산 장려 지원책 이런 부분이 아직도 뭐 많이 한다고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직원과 얘기를 해볼 때 이게 정말 아이를 낳아서 잘 키우는 환경을 만들어야지 출산율을 높이겠구나. 근데 그 부분이 어느 하나만 딱 해갖고 될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 범정부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생각이 되고요. 저희 구에서도 자체적인 어떤 구비를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정책을 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현실하고 행정하고 늘 같이 가야
조화롭게 잘 시책이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첫째야 30만 원, 둘째야 50만 원, 셋째야 80만 원. 이 정책은 사실은 너무 엉터리인 정책 같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첫째야도 안 낳는데 셋째야 8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셋째야 낳으시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첫째야라도 좀 잘 낳을 수 있게끔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그게 꼭 12만이 국가 정책만이 아니라 우리 유성구만의 지원 정책을 좀 더 개발하셔가지고서 좀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이런 사회적 풍토를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유성구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현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우리 저 설명서 333페이지 취약계층 아동 사례관리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그래서 예산 변경하셔가지고 보험금으로 행사 운영비에서 보험금으로 변경하셨는데요. 이 캠핑 프로그램 꼭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 상황 보시면서 꼭 네.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직접 좀 챙겨주십시오. 이게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하기동 캠핑장도 네. 있고 하니까요. 네, 이게 네.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장 견학도 하고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346페이지에 다함께 돌봄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위치한 거는 이제 중구에 있는데 그 위탁을 하시게 되면 여기에 어떤 시설을 사회서비스원에서 만드는 건가요? 아니면은 사회서비스원에서 이제 별도의 그 예산을 더 추가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그 할 공간 이런 장소를 이제 그쪽에서 만들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그쪽에 위탁을 하게 되겠고요. 일반 운영자보다는 그 사회서비스원에서는 별도 예산을 2,500인가 이렇게 더 투여를 해서 그 질적인 수준을 높이고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뭐 이제 국시비 구비까지 매칭이 있는데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할 경우에는 그 매칭 비율이 좀 구비 부담이 좀 줄어드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똑같은데 지금 이제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재원 비율이 근데 추가적으로 더 들어가는 걸로 재원 비율이 시구가 5대 5인데 거기는 이제 8대 2 정도 시구 비율만 보면 8대 2 정도로 되는 걸로 지금 설명서에는 예, 그 12가 좀 더 많이 들어가고 우리 구비가 조금 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사회서비스원으로 더 많이 위탁을 하실 건가요? 뭐 지금 뚜렷하게 그런 계획은 없지만은 정부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한 목적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이게 초창기이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뭐 법적인 근거 이런 것도 아직은 없다고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정부 차원이나 아니면은 그 전국의 사회복지 서비스원 원장님들이 같은 목소리를 내서 법제화하자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은 정비가 되면서 그쪽으로 많은 부분이 옮겨질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서비스 질이나 처우 뭐 거기 사회 서비스 종사자들도 많이 처우가 개선될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그 예산 재정 매칭 비율로 봤을 때는 이게 다 함께 돌봄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비도 부담이 많이 될 건데 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구비가 적게 들어가면서 복지 혜택이 주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네. 사회서비스원에 위탁을 하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다음 보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353페이지에 교재교구비가 있는데요. 네. 이 교재교구비 지금 집행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예, 이게 매년 시에서 이제 세부 기준을 시달을 하는데요. 금년도 건 아직 세부 기준이 시달이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부 기준이 시달이 안 됐다라고 제가 지금 보육지원팀에도 계속 확인을 했었는데 네. 그 시달이 안 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어떤 내용이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지원 기준 네, 지원 기준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세세하게 이제 이게 규정이- 지원 기준은 결정이 돼 있고요. 평가 인증 받은 어린이집 중에 B등급 이상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할 것이고 거기서 정원 충족률이 85% 이상인 어린이집은 또 제외가 되는데 열린 어린이집을 또 받으면 지원이 되고 그런 항목들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근데 부분이 그걸 있습니다. 결혼율 85%를 어디로 결정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결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전달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 이 부분은 좀 저희 유성구에서라도 좀 적극적으로 시에다 요구를 하셔야 돼요. 지금 시 추경이 6월에 있는데 평가 인증 프로그램 개발비도 이번 본 예산 성립이 될 때 좀 반영이 안 돼 있고 네. 교재 교구비도 그렇게 지연 집행이 되면은 현장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예. 그 또 하나는 이 예산 설명서를 작성을 하시는지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본 예산에 교재 교구비가 올라올 때는 최소한 작년 기준 20인 미만 얼마, 20인 이상 얼마 이렇게 올라왔었어요. 그렇게 올라왔었는데 지금 여기 보면 통계목별 소유 예산 산출 근거에 사회복지사업 보조에서 앞에 그 금액은 있어요. 그리고 166개소예요. 166개소 어떻게 산출하신 거죠? 우리가 미지원 시설이 300개예요. 300개. 올해 뭐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이제 개소수를 이렇게 산정을 했습니다. 이거 개소수 그 산출하신 근거 다시 한번 갖다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좀 신속하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국장님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어린이집 육성 지원 사업 관련 355페이지인데요. 네, 자, 어린이집 냉난 방비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그 본 예산에 성립을 시키실 때 그 저희한테 현원 20인 이하 뭐 얼마, 21인에서 39인 얼마, 현원 40인 이상 얼마에서 8개월분에서 90% 적용하신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네, 이 산출기초의 90%는 산출기초의 90%를 적용하는 이유는 보통은 이 예산을 계획을 하시면서 그 안에 집행이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90%를 적용하시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번 예산이 이제 추경이 올라왔는데 산출 근거가 개소수가 다 틀리고 95%예요, 또. 이게 그 어린이집은 줄고 있는데 어린이집은 줄고 있어요. 폐원을 해서 줄고 네. 있는데 네, 본 예산에 올라올 때는 322개소를 계산을 해서 올라오셨고 추경이 올라올 때는 330개소로 계산을 해서 올라오셔요. 산출을. 이게 예산을 저희한테 심의 받으시면서 심사 받으시면서 이게 본인들 필요한 부분을 명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지 네. 이게 본인들의 뭐 실수이거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그냥 감추려고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네, 철저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개소수도 틀리고 이게 왜 개소수가 틀린지 프로테지 왜 틀려졌는지 제가 파악하기로는 냉난 방비를 지원을 100%를 하셔야 되는데 100%를 하셔야 되는데 그 예산을 본 예산 하실 때 계산을 잘못하신 건지 부족분이 예상이 되시는 건지 그런 사유이신 것 같아요. 그럼 명확하게 그런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올라와야지. 이 예산 증액 사유가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질 관리가 의무화되어 관내 전 어린이집 지급 대상 확대. 이거 본 예산 세우실 때부터 전 어린이집 주려고 세웠던 예산이에요. 네, 맞습니다. 팀장님 그 보육실생활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당시에 90%만 일단 세워준다 그래서 90%만 세운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누가 90%만 세워준다고? 본 예산 세울 때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 90%라는 거는 통상적으로 322개소에서 저희 마이크를 껐는데 322개소에서 회원도 발생되고 그건도 변화가 있기 때문에 90%를 적용하는 거예요. 냉담방비가 이제 실제로 쓴 저희 마이크 잠깐 꺼주세요.
예, 국장님 그 사업 설명 358페이지에 장애 영유 어린이집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예산을 관련해서는 이제 5개구에서는 유성구만 지원이 되는 사업인데요. 네, 이게 굉장히 좋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돼요. 뭐 네. 물론 제가 이제 설명이 들어왔을 때는 5만 원이냐 7만 원이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한 가지 좀 검토해볼 사항이 우리 그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장애아들에 대한 부분을 이 어린이집에서 다 수용을 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좀 검토는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실질적으로 뭐 1대3 비율로 해가지고 장애통합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교사대 비율을 네, 그 보육 교사분들이 장애아들을 보육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을 받는다든지 특별한 라이센스가 있다든지 그런 부분 없는 걸로 지금 제가 알고 네,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있나요? 아, 그런 분들을 채용이 되나요? 뭐 그렇다라고 하면 하겠지만 그게 맞춰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건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어린이집 기능을 좀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검토 한번 해주시고요. 통합이기 때문에 이제 네. 일반 아와 그 비장애 아와 장애 아가 같이 통합해서 같이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361페이지에 정부 지원 시설 및 특수 어린이집 지원 12구비 매칭으로 나가는 이제 5대5 매칭으로 나가는 사업인데요. 이것도 제가 조금 전에 지적했던 거랑 똑같은 내용인데 차량 유지비나 교재 교급이 지급해야 되는 개소수가 변화가 커요. 당시에는 원래 지원해야 되는 이 개소수로 이제 산출을 했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줄었어요. 뭐 처음에 산출할 때와 실제 지원하는 개소수가 좀 상이하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이 됐습니다. 앞으로 좀 이런 부분이 좀 없도록 그렇게 잘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차이가 지금 어떻게 이제 발생이 되냐면 차량 유지비는 본 예산 올라오실 때는 14개소, 교재 교급비는 19개소, 야간 연장형 어린이집 보조교사는 12명을 지원해야 되는데 지금 5명만 지원해야 된다고. 좀 내용을 좀 확인을 해서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체교사 그 다음 페이지 362페이지인데요. 대체교사 지원 어떻게 되고 있나요, 사업이 여기? 네, 저희들이 지원이 일일 단가가 83,000원 정도 8시간 기준으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4대 보험 뭐 본인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 일수는 뭐 최대 한 10일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 내용은 우리 이제 뭐 교육이나 연가, 뭐 건강검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체 교사를 투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전반적으로 그 대체교사에 대해서 전부 다 유가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하고 계신 건가요? 일부는 그렇게 하고요. 여기는 예산은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하는 예산. 예, 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어린이집에서 자체 채용을 해서 이렇게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 채용하거나 하는 부분이 지금 이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게 원활하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게 지자체에서도 대체교사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돼요. 이게 지금 육아종에다가 뭐 위탁만 하셔가지고 거기 인력이 없다라고 해버리면 현장에서는 대체교사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네. 실질적으로 보육 현장에서 아까 제가 보건소 할 때 말씀드렸다시피 선제 검사도 매월 1회씩 받아서 나가야 되고 또 이제 그 백신 접종 맞으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인데 대체교사가 발생이 됐을 때 어린이집에 보육 공백이 생기면 그만큼의 또 사고 위험도 있기 때문에 이 대체교사에 대해서 그 육아종이 위탁했다라고 해서 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지침 보육사업 지침에도 나와 있잖아요. 지자체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음으로 돼 있으니 그 중간 역할을 좀 그 최소한 인면 신고됐던 풀이라도 좀 공유를 해서 좀 채용이 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 여기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사회도시 상임위에 이어 힘드실 텐데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리면서 일자리 경제과 간단히 두 가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예산서 322쪽 농촌 체험 휴양마을 지원에 대한 질의입니다. 네. 네. 여기에서 그 전문 사무장의 그 역할이 네. 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요? 뭐 체험마을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프로그램과 프로그램 운영과 뭐 예산 집행 뭐 등등 뭐 전반적인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걸 다 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홍보 부분도요? 홍보 부분도 네. 다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러면 여기 지금 선창마을하고 세동마을 그 체험 가구 수가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전체 홍보를 통해서 마을 네. 전체가 다 예, 거기 참여를 하고 있고 네. 이제 뭐 신청을 통해서 이제 그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본 의원이 몇 년 전에 그 선창마을 그 체험을 다녀왔었더랬었어요. 네. 네, 그때 그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실질적으로 그 체험을 한 그 농가에서의 그 뭐 그 어떤 그 전반적인 어떤 성의 부분이라든가 뭐 프로그램 그 하루 일과의 그 모든 부분의 그런 어떤 성의 부분도 다 만족스러웠고 네. 네, 다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부분, 이 농가를 그 체험을 찾아가기까지는 그 어떠한 그 홍보 매체를 위한 것보다는 네. 그 입소문으로 네. 입소문에 의해서 이렇게 찾아갔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도 여쭤보니 그분들은 그날 하루 그날 방문한 그 체험객들을 다 맞느라고 정말 막 정신이 없이 그렇게 하루 일과를 보내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모든 것을 그분들이 다 저는 이제 다 관할을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여기 지금 이렇게 보니 전문 사무장이 이렇게 네.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또 이분은 어찌됐든 이제 매칭이지만 구에서도 일부의 어떤 그 월급이라는 게 또 이렇게 지원이 들어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서 네. 이분의 역할이 과연 거기서 어떤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여쭤보고 싶었더랬었어요. 네. 근데 그때의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제 그날은 뭐 이분의 역할은 이렇게 크게 저희들한테 이제 어필은 안 됐겠지만 네. 어쨌든 이분이 총괄적인 역할을 한다 하시니 다른 것보다도 좀 아쉬웠던 그런 홍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성을 좀 띄었으면 네. 더 많이 이런 부분들이 농촌 체험 마을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활성화되는 부분에 좀 기여도가 더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네. 그런 부분들 알겠습니다.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예산서 325쪽 그 가축 질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우리 그 유성구 그 축산 농가가 어떻게 되는지요?
축산농가가 현재 이제 소 30호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고 사슴, 염소, 뭐 돼지 이렇게 닭하고 오리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농가 수가 줄어 있습니다. 네, 그 주름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글쎄 이게 뭐 뚜렷하게 어떤 한 가지 요소보다는 일단 뭐 사업성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좀 어떤 기대감이 없거나 아니면 시장에서도 이제 그 농가 운영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감소하는 걸로 이렇게 자연 감소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지만 혹여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힘든 부분과 또 뭐 여기서 말하는 구제역이라든가 또 자연 발생적인 뭐 조류 인플루엔자 뭐 이런 부분으로 그 감소의 요인이 된다면 그 사전 예방 부분 좀 더 신경 쓰셔서 좀 축산 농가가 주는 부분에 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좀 네.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그 371페이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관련해서 여기 지금 진행이 이제 신세계에서 출연 금액 3억 들어온 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현재 뭐 계획 중이고요. 아직 뭐 실행은 아직 못 하고 있고요. 3억은 5월경에 이제 들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5억 들어오고 저희들이 이제 예산을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2억 출연해서 375명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할 수 있을 계획입니다. 그 3억 들어오고 9에서 2억 출연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부서에서 설명을 오셨을 때 부탁을 좀 드리긴 했는데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신용 등급이 좀 그 딱 문턱에 걸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보증재단하고 지난번 현대 아울렛 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문턱에 걸리시는 분들은 좀 금액이 적더라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가 출연하는 금액이니까 좀 요청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네.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예산 증액사유에서도 보면은 신용이 낮거나 이렇게 담보력 부족하신 분들을 혜택을 주기 위해서 네, 하는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가시는 분들을 보면 신용이 좋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받아가거든요. 네, 여기 좀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돌아갈 수 있도록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좀 챙겨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생과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지금 어제 유성구 지역협력센터 운영비 및 공사비 현황을 받았어요. 네, 거기에 보면 희망복지과에서 유성자활센터가 글로 이사 가더라고요. 네, 면적이 상당히 커요. 네, 573해배. 네, 그럼 150평이 넘는 170평 정도가 그걸 사용해요. 네. 지금 유성구 자활센터가 어디에서 있죠? 지금 그 소재 봉명동인가? 예, 장대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장대동에 있는데 그게 거기 임대료는 얼마 줘요 지금? 지금 현재 보증금 6천만 원에 월 네. 176만 원 정도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6천에 167만 원, 176만 원입니다. 176만 원. 네, 네. 거기서는 얼마나 써요 면적을? 면적은 네, 뭐 면적은 정확하게는 파악이 아직 안 돼 있고요. 몇 개 층 써요? 5층하고 7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거기 유성자활센터 직원이 몇 명이나 계시죠?
정규직 10명하고 임시직 2명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2명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어제도 보훈단체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 자리가 한시적인 건물이잖아요. 장대 빗지구가 개발이 언제 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물은 못 씁니다. 네. 예? 네. 그런데 자활센터를 이것도 이사 가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잖아요. 그죠? 네, 여기에는 예산서에는 자활센터 이사에 대한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 자활센터도 이사 가고 거기서 쓰면 당장 임대료는 안 내겠죠. 네. 근데 리모델링하고 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보건소를 리모델링해서 쓰면 그 예산 6천만 원은 세일에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번 1회 추경에? 보증금, 전세 보증금도 잡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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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이면 이거 지금 다 안 잡아놨어요. 우리 그 이사 가는데 뭐 여러 군데가 있는데. 네. 근데 자활센터를 글로 이전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연구 건물이면 가야 돼요. 근데 리모델링을 해서 이 전체적인 제가 9억이란 돈을 들여서 가야 되는지 여기 말고 지금 유성 자활센터가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푸드마켓하고 장대 청소년 문화이집하고 두 군데가 제일 많이 쓰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글로 가야 되는가? 효율적인가? 이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예산 심의 때 한번 마을자치과하고 검토를 하겠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 그 돈 그렇게 들여서 우리 리모델링 해서 올해 영구적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잘해서 이사를 시켜야 돼요. 근데 이게 5년, 맥시멈 5년이에요. 5년.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5년 정도 되면 장대 빗지구가 이제 철거되기 시작하면 거기서 근무 못 한다고. 심란해가지고. 개발이 시작하면 5년 정도를 쓰는데 10억이란 돈이 10억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지. 이게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잡은 예산만 9억이지 딴 데 곳곳에 부서별로 또 예산이 잡혀 있다고요. 10억 이상이 훨씬 들어가는데 이 참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160만 원이면 그 임대료 주고 그냥 예산을 진행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에요. 국장 생각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판단일지 모르겠지만 아마 지금 우리 이제 구에서 운영하는 이런 시설이나 이런 부분 중에서 우리가 구비가 투여돼서 임차했거나 매달 지출되는 어떤 그런 건물이 아마 우선적으로 단체나 기관들이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선정이 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선정은 지금 마을자치과에서 했나요?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요청을 이제 저희 각 부서에서 아마 입주 기관 이런 거 이제 파악을 해서 거기를 판단을 해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아마 무료로 우리 이제 구 소유한 건물에 들어가 있는 기관이나 시설들보다 저희들이 이제 구비가 들어가서 임차한 기관이나 이런 단체 이런 부분이 아마 먼저 우선해서 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별관에 있던 게 지금 가려고 이거 한 거죠? 자원봉사센터도 우리 국장님하고 상관없는 과지만 업무지만. 예,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 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한 후 1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국은 그 개별 과로 질의를 안 하고요.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생활환경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예. 네, 국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는지요? 예, 예, 마시겠습니다. 네,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설명서 408조 지방의제 20일 추진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 예. 우리 그 그린 뉴딜 사업 개발 용역비로 2천만 원 세우셨어요. 예, 예. 이 부분은 처음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구는 그 실가구 좀 참 다양한 이유로 용역비를 많이 세우세요. 예, 예. 금액도 보면 최소 막 2천만 원이고요. 그러니까 처음 그 용역을 세우실 때는 그 내용을 잘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네, 연구 용역을 주는 곳은 뭐 경험도 있어야 되고, 뭐 실적도 있어야 하고, 능력도 있어야 하는 곳에 좀 맡겨야 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예. 업체에 용역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요? 이게 지금 이제 그린 뉴딜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국비 사업으로 그 과제가 나오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이거는 어떤 공모에 응할 수도 있는데 어떤 그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어떤 전문가 그 통해 가지고 그걸 작성함으로써 그 성공 그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걸 불가피하게 외부 용역을 통해 가지고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저희들이 근본 추경에 이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저 유성구 그 우리 그 뉴딜 사업 정책이 네, 제대로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 교통정책과 그 마을버스 재정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예. 네, 이 부분은 항상 문제점을 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선이 좀 힘들었을 부분을 이번에 보니 그 부시장님께 강력히 또 어필을 해서 24년도 시에서 추진하는 그 강역철도망 그 계획과 함께 그 함께 고민을 한다는 약속과 그리고 또 재정 보존 차원으로 우리 구에 매년 그 4억씩 8억 원의 그 큰 돈을 지원받게 노력을 해주신 주무관님이 계세요. 예, 예. 나자영 주무관님. 예, 예. 네. 너무 그 수고하셨다는 그 고마운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교통정책과 직원분들도 함께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감사합니다. 항상 그 이 마을버스 부분은 뜨거운 감자로 그 대안 부분에서 항상 고민이 많은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예, 대전시에 지속적으로 우리 유성구의 이런 어려운 부분을 건의를 해 주시고요. 우리가 이제 말로만 하는 그런 행정이 아닌 항상 좀 뭔가 이렇게 좀 대안이 세워지고 좀 만족한 결과를 좀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인 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그 시비보조금 확보라든지 어떤 교통 체계 개편에 따른 우리 마을버스 이게 어떤 문제가 해소될 수 있도록 구비가 지원 많이 투입되는 부분 해소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체적으로 생활환경구에 대한 뭐 좋은 사업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상임위에서 많은 의원님들이 함께 논의가 된 부분이므로 네, 본 의원은 여기까지 질의를 하고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청소행정과 417페이지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사업이 있습니다. 예, 예. 그 자산물품 취득비에 그 휴게 컨테이너 2대가 있는데요. 예, 예. 여기 1350
원 계상은 어떤 근거로 1,350 하신 거죠? 잠시만요. 두 대 한 대당 뭐 1,350 하셨던데. 예, 이게 한 대가 1,350씩 해가지고 두 대 2,700만 원 이렇게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1,350에 대한 근거가 뒤에 이제 건설과에 가면 그 휴게 컨테이너가 또 있어요. 예, 예, 거기 이제 850만 원이거든요. 예, 예. 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를.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규격 저희들 같은 경우 이게 3m, 8m짜리 38짜리거든요. 예, 거기 이제 냉난방 시설 이제 다 들어가 있고 어떤 편익 시설 이제 규모라든지 편익 시설 어떤 그 설비를 갖추느냐에 따라 가지고 단가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걸 이제 견적을 받아가지고 지금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본 예산에서는 임차로 계획을 하셨다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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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 자산 취득하시는 걸로 변경하시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 산림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내용을 사전에 좀 전달 받으신 게 있으신가요, 국장님? 지금 UCC 공모 지금 걱정하신 그 얘기는 제가 예, 내용을 한번 받았습니다. 예, 그럼 제가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녹지산림과에 식목 행사가 있습니다. 예, 예, 예산 반납하시는 걸로 추경이 올라와 있어요. 예, 예. 이게 본 예산에 계획을 하실 때 식목 행사 어떤 행사로 계획을 하신 거죠?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저희 이제 구청 직원들하고 의원님들 이렇게 모시고서 매년 연중 그 식목 행사 치르듯이 그런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식목 행사로 계획을 하셨던 행사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진행이 안 되니까 그 UCC 공모 진행하신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그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기동 여가녹지 관련해 가지고요, 캠핑장이요. 그 지금 이용료는 세액 수입으로 잡으시잖아요, 기타 수입 잡으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혹시 예약 취소에 관련된 그 환불은 없죠 지금? 그 취소 뭐라고 하죠? 위약금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럼 이번 조례에 그게 담아 있나요? 당초에 저희들이 할 때는 이제 어떤 위약금 제도가 없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부분이 예,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이제 올라온 걸 보면 그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올라오셨어요, 그죠? 올리셨죠? 예, 예. 그 이게 최초에 3인 교대를 하시려고 하다가 2인을 늘리시는 거죠? 예, 그래서 총 5인이 되는 겁니다. 이 3인이 근무를 하실 때 예. 본 예산에 반영을 하실 때 당직비 690만 원을 반영을 하셨어요. 예, 예. 근데 이게 5인으로 들어가게 되면 당직비를 따로 그 690만 원을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 부분은 감액을 해야 되는 건가요? 당직비는 이제 저희들이 사무실 직원들 예. 어떤 이제 그 민원 어떤 즉시 이제 대처를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저희들이 반영을 했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그 당직의 개념은 본청에서 대기하는 인원을 예, 당직하는 인원을 얘기하시는 예, 거예요? 예, 예. 현재 당직을 하고 있나요? 하기동 캠핑장 지금 때문에? 주말 같은 데는 저희 직원들이 해가지고 그 민원 기간제 근로자들만 이제 어떤 그 대처하기에 좀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그 산림과 직원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당직을 주말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적 때문에 예, 별도의 당직을 쓰고 계신 거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을 한번 해주시고요. 예, 그거는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 민간 위탁은 언제쯤 검토하고 계세요, 하기동?
요거는 금년 한 해는 저희들이 직영 처리를 지금 해보고 지금 뭐 이제 상소동이라든지 타 지역의 운영 사례를 참고해서 민간 위탁이 어떤 그 장단점이라든지 직영의 장단점이라든지 그걸 검토를 해서 추후에 그거는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65페이지에 국비 공모하셔가지고 하기동 캠핑장 시설 개보서 사업 공모에 선정되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김동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국장님 몇 가지 제가 추가로 예, 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마을버스 재정 지원금이 이거 본 의원이 의회에 들어오면서부터 마을버스 지원금에 대해서 얘기했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부 얘기를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어느덧 세월이 3년이 지나가고 있는데 예.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고 지금 시비를 조금 더 따오시라고 고생을 했는데 예. 유성 구민도 대전 시민이고 예. 대전시에서 해야 될 일인데 마을버스를 만약에 없앴을 경우에 불편한 점이 뭔가요? 지금 마을버스 노선에 일반 대중버스가 다 시내 버스가 투입이 되죠. 그 노선에 다 가더라고요. 제가 예, 보니까. 다 중복해가지고 예, 그런 예. 경우가 예. 근데 우리 시에서 버스 내년 19년도 1월 1일이면 버스 노선이 확정돼서 그때 바꾸신다고 한 게 21년도 지났고 22년인데 이 돈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로 해서 손님이 줄어서 손실보전금이 더 늘어나지는 않겠어요? 일부 좀 증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추경에 또 담으셔야 될 것 같죠? 다음 추경에. 지금 그렇게까지는 뭐 다음 추경에 그렇게까지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운영을 이제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국장님 답변 여기서 하시는 답변은 문서로 남습니다. 답변 잘 해주시길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보면은 예. 그렇죠. 이 코로나19로 환자가 들어서 손님이 줄어서 또 손실 부담금 더 부담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거를 유성구에서 계속 끌고 가야 되는가? 응? 이거는 1년에 2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요. 구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데 이걸 계속 끌고 가서 너는 왜 마을버스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어.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마을버스 회사를 위해서 존재하는지 유성구민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거 계속 말씀드리면 맨날 그 다람쥐 쳇바퀴 그 얘기만 나오는데 이거 잘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예. 하여간 이게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뭐 한 90%는 추경에 또 올라올 것 같아요. 모질해서 또 돈을 더 줘야 된다고. 그때 또 얘기하겠지만 그때는 좀 심도 있게 얘기해보자. 그다음에 화장실 계산하실 때 화장실 가림막도 꼭 설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이번 조례에 제가 넣었어요. 그 조례에 밑에서 옆에 하부 가림막을 예. 위에는 열어놓으실 때 그걸 부탁드리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 하기동 여관옥지 캠핑장에 4천만 원을 투자해서 샤워장하고 운수 시설을 해요. 예. 이게 샤워장을 꼭 해야 되나요? 이게 우리 공모 사업을 받으셔 왔는데 이거를 샤워장을 해야 되는 딱 지정돼 있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용자들이 아니 국장님, 예. 아니 그 설명 말고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단답형으로 가자고요. 그 자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국장님 빨리 끝내야 되니까. 예. 이거 꼭 넣어야 돼요? 안 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용자 요구가 이제 빈번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용자는 더 좋게 해달라겠죠. 근데 이 사업비를 받으셨는데 예. 이 사업비에 화장실을 샤워장을 꼭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야 되는가? 안 넣어도 돼요? 저희들이 사업비를 저희들이 가져올 때 예. 요 목적으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요 사업비를 확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하기동 야영장에
그 사람 저 손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갔는데 그 몇 분이나 오셨어요? 한 달에? 지금 저희들이 정상제 가동은 못 하고 있고요. 네. 14명 중에 몇 명 운영해요? 14명 중에 코로나 이제 1.5단계에서 7명, 일곱 명만 운영을 이렇게 해요? 운영하다. 그러면 그거는 파악해 보셨나요? 거기에 오신 7명 중에 유성 구민이 몇 프로고 파악하셨어요? 거의 90% 이상은 유성 구민들이 그 데이터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산 개수 조정하기 전까지 데이터 좀 주시길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생활환경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도 그 과별로 안 하고요.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정희 의원입니다. 국장님, 항상 감사드리며 안전도시국 간단히 3가지 요약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95쪽 도시재생 누질 사업에 대한 질의입니다. 올 하반기 구암동 도시재생 사업 공모 준비 중이시죠? 얼마 전 그 주민공청회를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배문호 도시계획 과장님하고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본 의원도 그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네. 주민들이 그 원하는 그 근본적인 도시 재생으로서의 변화를 목적으로 또 어떠한 그 생활의 편의와 또 주민들이 원하는 그 사업을 그 함께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하는 자리였었죠. 네, 그때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왔었는데 우리 유성구 말고 또 이 부분에 관심을 갖는 다른 또 구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또 그분들하고 함께 또 이렇게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럴 때 함께 직원분들 노력하셔서 이번에 공모전에 꼭 좀 당선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어떤 쪽으로 더 노력을 하실 부분이신지 우리 국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자체가 관주도라기보다는 주민들에 의해서 사실은 해야 될 사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사업 참여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또한 이 사업이 이제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사업을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일단 토지 매입이 우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공모 사업의 어떻게 보면 판정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할 수 없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고민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어쨌든 저희가 사업을 추진했으니까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 평가 체크리스트의 종목도 굉장히 다양하고 또 그 항목에 뭐 점수를 높게 받아야만 또 선정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 평상시 때 그 왜 현장 우리 지원센터장하고 그 코디네이터 분들 그분들의 그 역할도 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진행하셨을 때도 그분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습니까? 예, 그분들하고 저희가 계속 수시적으로 이렇게 그 업무 토론을 하고 있고요. 저희 그 기준에 맞춰서 어쨌든 그분들한테도 협조를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뭐 크게 무리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분들은 뭐 전문가라 칭하는 분들이니 그분들도 능력을 좀 잘 활용하셔서 우리 이번에 진행되는 구암동 주민들의 이 수건 사업인 이 공모 사업이 선정돼서 세태한 도시가 좀 더 멋진 도시로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 탈바꿈 될 수 있는 기회를 꼭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예산서 401쪽 응급 의료 부분입니다. 예, 네네. 우리 유성구에도 심폐소생술 교육센터가 있죠.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교육을 받으면 수료증이 발부되나요? 예, 수료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유성구에 있는 어떤 교육기관에서도 이곳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저희 구 심폐소생센터에 와서 이제 교육을 받으시는 분들은 이제 신청해서 와서 할 수 있고요. 또 기관이나 그 뭐 학교라든가 이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협약을 통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시행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이 신규로 진행되는 이 부분은 보니까 그 산출근거가 여비에 대한 부분인데 찾아가는 서비스에 대한 대비입니까? 예, 이 부분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저희 그 구에 와서 교육을 받으셨는데요. 지금 저희 여기서 이제 우리가 충남대학교하고 모건대학교가 저희 협약을 통해서 우리 그 심폐소생술 강사가 직접 출장을 해서 그 교육을 하는 걸로 협약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심폐소생술 강사한테도 공무원 기준에 의해서 출장 여비를 지급해 주기 위해서 이 출장비를 일부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이수를 한 그 학생들한테는 또 어떠한 또 권한이 주어집니까? 학생들한테 권한이라기보다는 이제 그분들 같은 경우에 심폐소생술 그 수료증이 주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 활동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그 사회에 진출할 때 그 교육 이수증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상당히 중요할 수 있는 게 또 교육과 연계가 돼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뭐 위급 상황이 닥쳤을 때는 그 골드 타임이라는 게 있고 그때 대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목숨이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또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체험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는 사람의 그런 어떤 중요성이 함께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더 많이 실생활에서도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많이 보편화시켜서 해볼 수 있도록 이런 거를 좀 이렇게 널리 좀 이렇게 지향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연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전에 같은 시스템으로 이렇게 찾아오는 것보다는 수요자 중심으로 내가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프로그램이 바뀌는 것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정착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어서 예산서 408조 장대로 구조 개선에 대한 질의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부터 시작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도 주민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았던 부분이고 또 우리 직원분들이 또 특금을 세우셔서 노력을 해주셨던 고마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계획하셨던 대로 잘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 과정에 주민들의 의견,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함께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려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고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금년 말까지 하여튼 마무리를 해서 주민들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윤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 사업 설명서 499페이지거든요.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에서 800만 원 예산 올리신 게 있는데요. 계산하신 게 있어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다시 한번 좀. 설명서 499페이지입니다. 예, 예, 그 재해예방 사업 및 응급복구 체계 구축 사업입니다. 예, 이게 지금 구암동 431-30번지 피해 복구 때문에 하시는 건가요? 꼭 그 지역을 위주로 먼저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사실은 이제 지난번에 재해가 났을 때 대부분의 지역들은 어느 정도 정비를 했는데 일부 이제 못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여기를 이제 추진하기 위해서 재해예방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게 일반회계로 계상을 하시는 게 맞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지금 피해 복구를 하기 위한 조치잖아요. 예, 이게 재난관리기금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는 건가요, 이게? 재난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한도가 저희가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이 이제 예방하고 근데 응급 복구는 가능한데 이제 항구 복구, 완전 복구는 재해 기금으로 사용을 못 하도록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럼 이게 800만 원 예산 편성하신 걸로는 완전 복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런 형태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수루라든가 측구를 완전하게 복구를 하게 되면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는 향후에 또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방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일단 재해가 난 지역에 대해서 복구한다고 봤을 때는 항구 복구 개념으로 좀 봐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해석상 법리 해석상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502페이지에 응급 의료 관련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심폐소생술 그 강사분이 나가시면 교육을 몇 시간 진행을 하세요? 기초교육을 1시간으로
1시간 반 정도 있고 심하면 4시간. 그 기초교육 같은 경우가 1시간 반에서 2시간, 그리고 이제 심화교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4시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보통 한 5시간 반에서 6시간 정도 이게 무료 교육으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무료 교육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협약위에서 하는데 학교 같은 경우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학생들 같은 경우 이 학점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 때문에 호응도가 상당히 높은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안전교육법이 올해 1월 달에 개정이 돼가지고 보육교사들이 1년에 한 번씩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아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작년까지는 전달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원에 원장이 교육을 받은 다음에 원장이 원에 가서 그 보육교사분들한테 교육을 하면 그게 인정이 됐었는데 그게 개정이 돼서 아마 올해부터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보육 현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교육이에요. 1년에 한 번씩 교육을 진행한다는 게. 그 교사 채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법이 일부 보완이 돼야 될 부분은 있는데 우리 그 계신 심폐소생술 강사님이나 우리 소생술 센터 그 교육 장소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운영을 하는데 협의를 좀 해주시면 아동가족과랑 협의를 진행해 주시면 제가 확인한 걸로는 상반기까지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저희 계획에는 상반기에는 어렵고요. 그 6월부터 저희 그 교육을 하는 걸로 저희가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수요를 좀 파악하셔서 예, 이제 뭐 코로나 상황도 여러 가지 보셔야겠지만 그 교육이 4시간인가 돼요. 그래서 제가 왜 교육 시간을 처음에 왜 질의를 드렸냐면 저희 강사님이 4시간 교육을 안 하시는 분이면 무리가 될 텐데 4시간 교육을 진행을 하시는 분이면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아동가족과랑 좀 그 우리 좀 보육 현장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511페이지에 하천 정비 사업이 있는데요. 관내 지방하천 화장실 설치. 예, 이 7개소 설치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공사 일정은 언제 시작하세요? 지금 금년도 내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예. 현재 지금 추진 실태가 이제 주민들하고 위치 선정 때문에 아직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그 확정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럼 그 7개소가 예, 그 예를 들면 반석천이다 그러면 남녀 하나 해서 이제 한 개소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반석천 같은 경우는 몇 개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반석천에 지금 2군데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개소 계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건설과 도로보수 정비에서 517페이지인데요. 그저 다른 게 아니고 그 휴게 컨테이너를 이제 샤워장 겸 화장실에서 850만 원으로 시설비에 담으셨는데 확인되시나요? 예, 이게 휴게 컨테이너 구매하시는데 이게 그 시설비 목으로 잡으시는 게 맞아요? 이게 청소행정과는 휴게 컨테이너를 자산취득으로 잡았거든요. 이게 자산취득으로 안 잡고 시설비로 잡으면 이게 관리가 되나요? 추후에? 이 컨테이너가?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검토가 좀 덜 된 것 같은데요. 다시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영 변경 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럼 예산안 조정을 마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하기로 하고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최옥술 위원님께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를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옥수 의원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통해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고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은 의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일부 수정을 하였습니다. 수정된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출된 예산안과 동일하며 삭감된 예산은 내부 유보금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수정한 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최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수 의원님으로부터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제청이 있으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최옥수 의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옥수 의원님께서 발의한 수정 동의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이에 대한 토론은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유성구의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장으로 당부 말씀드리면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절차상의 문제는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사내를 선포합니다.